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매출이 줄어드는 거 보면 피가 마르는 거죠. 자, 이번엔 코로나 상황 그리고 자영업자의 실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0명 넘었다가 네네. 오늘 새벽에 718명. 이게 네. 휴일이라 좀 줄어든 건가요? 휴일 여파도 있고 네.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30명이 나왔을 때도 네. 토요일 확진자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40% 검사 건수가 줄었어요. 한 13,000여 건 줄었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상황이군요. 예, 그런데 전날 950명이 나왔고 어제 1,030명이 나와서 깜짝 놀랐고 오늘도 이제 검사 숫자는 2만 건이 넘습니다만 이 718건이 나왔는데 양성률이 문제입니다. 어제 양성률이 4%를 넘어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한 3.2%로 떨어져서 네. 이 검사 숫자도 다소 줄었지만 양성률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좀 줄었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확진자가 중요하니까 내일 발표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교회 관련해서 이 집단 감염이 많아요. 이거 갑자기 요즘 들어 교회 집단 감염이 이렇게 많죠? 교회 집단 감염이 많아진다기보다는 소규모 집단 감염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전히 교회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강서구 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150명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단계 이전에는 일단 대면 예배가 가능했던 상황이고요. 네. 예배만 보고 주 이후에 금지됐던 것들이 사실 이제 식사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네. 소규모 모임을 하면서 식사들을 일부 신도들이 했다는 부분도 있고 저 강서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이른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가졌던 거죠. 이 4일씩 주에 4일씩 7주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한 곳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환경들이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서구 교회나 포천, 기도원 이런 곳들이 다 비슷하게 이게 감염이 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뭐 지난주에도 계속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병상 확보 부분이에요. 병상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병원 입원 위해서 3일 이상 많게는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심한 경우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입원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기다린 거지만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그 통제라든가 좀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네. 당장 그 의료 인력이 급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의 병상이 부족하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전국에 필요 가능한 중환자실 병상 같은 경우는 한 48개 병상밖에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수도권 서울이 5개, 인천이 겨우 3개밖에, 8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병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투여가 되는 간호 인력이라든가 의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몰려서 지금 투자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전문가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일찍 이 코로나19 초기부터 이 중환자실의 중환자 환자들에 대한 병상에 대한 강조를 했었는데 감염 경로 추적이라든가 이 확산을 막는 데만 신경을 썼지 중환자 병실 확보를 못했다라는 거죠. 왜 중환자 병실들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한 곳에 있어야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의료 인력으로 그분들 돌볼 수가 있는데 여기저기 뿔뿔이 계시면 병실만 확보가 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3단계 우리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행은 전파 속도나 확산 규모에 있어서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각 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만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3단계로 올리는 게 3단계면 사실상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3단계로
단계가 올라가면 네.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게 어떤 겁니까? 눈에 띄게 바뀌는 것은 필수 시설 외에는 사실상 다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네. 지금 뭐 우리가 카페는 테이크아웃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은 밤 9시까지 이용할 수는 있죠. 이것도 네.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필수 시설에는 식당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산업시설, 기업, 그리고 네. 정부, 공공기관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식당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밤 9시 이후에는 제한되고 그 외에 다중이용 시설은 사실상 다 집합금지가 되는데 2단계, 2.5단계에서는 13만 업소 정도가 문을 닫았는데 네. 지금 3단계가 되면 거의 50만 개 정도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도 중소규모의 이제 슈퍼마켓 그리고 작은 동네 편의점 이런 정도만 필수적으로 생필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네. 또 숙박업소, 이 고시원 같은 곳이나 호텔, 모텔은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중 이용 시설 대부분이 영업 제한이 되는데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간신히 지금 10명 이내 집합금지거든요. 이 3단계가 되면. 근데 이제 장례식장 정도만 1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외에는 뭐 예식장 같은 곳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는 업소는 200만 개를 넘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네. 정부는 계속 신중해야 된다고 뺐던 이유가 경제적으로 이게 타격이 커서 경제 그런 거잖아요.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기간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부터 계속 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5단계가 돼서 2주차가 지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꺾일 기세는 보이지 않으니까 장기화돼야 되고 네. 그 확진자 수는 늘었기 때문에 3단계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에 왔고 네. 이번 주를 봐야 되는데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개의 영업소가 문을 닫고 200만 개의 업장에 이제 영향이 미쳐진다 그러면 한두 주를 버텨서 꺾일 수 있다면 3단계를 해볼 만하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 입장인데 네. 내년 1월까지 이게 이어지면 큰일 나죠. 한 달, 두 달 가게 되면 이것은 생계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